자, 지금부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중단원 점검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죠.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면은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1번 문제는 주어진 이 식이 있는데 a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b 빼기 2cx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3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이 있고 는 0 돼 있을 때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그렇죠, 모든 개수들과 상수항이 0이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조금 풀어보시면 a 더하기 2가 0이고 b 빼기 2c가 0이고 b 더하기 c 빼기 3이 0이므로 우리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너무 이게 느려져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고 b는 2c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b 더하기 c가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a는 알아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조금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식을 세 번째 b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c 더하기 c는 3이므로 3c는 3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c는 1이구나. c가 1이니까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식에 다시 c에 1을 대입하게 되면 b는 1이 되죠. 따라서 1번 문제는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아니죠. b는 2죠. 그렇죠. 여기 c에다 1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b는 2, c는 1이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두 번째도 우리가 똑같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좌변, 우변 모두 2차식이 있어요. 이렇게 둘 다 2차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었냐면은 전개할 수 있는 식을 모두 전개해서 그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 나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싫다 하면은 뭔가 어떤 수를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후보를 몇 개 추천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대입할 때는 선생님이 후보를 몇 개 추천을 해줬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대입하면은 뭔가 조금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쌤이 1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게 되면은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모두 이렇게 x에 1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우변은 여기 1 들어가면 그렇죠, 다 0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식 하나 얻었고요. 0을 한번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은 좌변에 x에 0이 들어가면서 c만 남게 되고, 우변에도 0이 들어가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이게 2 빼기 6 빼기 1이므로 답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죠. C는 그래서 쌤이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다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쌤이 추천해준 건 마이너스 1인데 나는 뭐 마이너스 1보다 더 간단한 걸 알고 있고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넣고 싶다 하면은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쌤이 추천을 마이너스 1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좌변은 a 빼기 b 더하기 c는, 그리고 여기는 우변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이므로 이게 8 빼기죠. 8 빼기 12 빼기 1이므로 답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가 식을 3개를 얻었는데요. 이 3개의 식을 조금 연립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C가 마이너스 5인데 이 C를 각각 위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위의 식은 A 더하기 B 빼기 5가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마이너스 5를 이항하게 되면 A 더하기 B가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식에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A 빼기 B 빼기 5가 마이너스 5이므로 이걸 이항하게 되면 A 빼기 B가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밑에 식은 A는 B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A랑 B의 값이 같다는 건데 두 개 더했을 때 4가 나오려면, 그렇죠, 이거는 2밖에 없겠죠. 따라서 A는 2, B는 2, C는 마이너스 5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몫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배웠던 다항식 나눗셈으로 직접 다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특별하게 무슨 법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조립제법, 뭐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만 바로 구할 수 있는 정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나머지 정리를 써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때는 총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나눗셈을 하는 거. 첫 번째 나눗셈 진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를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 3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나머지 정리를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문제 다 이 3가지 방법으로 풀면은 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만 쌤이 3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첫 번째 방법 나눗셈을 통해서 풀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것을 x 더하기 1로 나누게 될 때,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차수를 기준으로, 제일 큰 차수를 기준으로 나눗셈을 진행한다 했으니 차수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 차수와 개수를 맞춰주는 식으로 식을 결정해줘야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x가 2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하죠? 그렇죠, 2x 제곱을 곱해야 여기가 2x 세제곱이 오고 더하기 2x 제곱이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식을 뺄셈을 하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 2차식과 이 마이너스 5x 제곱과 x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몇을 곱해야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5x를 곱해서 마이너스 5x 제곱 빼기 5x, 이것을 또 빼야겠죠. 그러면은 8x 더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내가 결과를 먼저 써버렸는데, 이 x가 8x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8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8, 빨간색이네. 자, 8x 더하기 8, 이 두 개를 또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사실 몫이 아니었죠.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다. 이게 첫 번째로 나눗셈을 통해서 푸는 방법. 근데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공간도 없을 거고, 그리고 뭐 시험 시간도 다 가겠죠. 이제 한 문제 겨우 열심히 풀었는데 막 다른 문제 막 20개씩 남아있고 하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었죠. 그 두 번째가 조립제법입니다.
이 조립제법은 쌤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눌 때,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쌤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일단은 나누려고 하는 식의 개수들을 먼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다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어떤 숫자가 하나 온다 했는데, 이 숫자는 뭐죠? 어떤 숫자가 와야 하죠? 그렇죠. 나누는 식이 있으면은 이 나누는 식에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x 값이 필요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 하냐? 마이너스 1이 와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 숫자가 그냥 이렇게 내려올 때는 덧셈을 하면 된다 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1과 곱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2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5 더해서 8 곱해서 마이너스 8 해서 마지막으로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것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똑같이 마이너스 7이 나머지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보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귀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리를 배웠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는 어떤 게 나머지 정리였냐면, 다항식 px를, 제가 여기 앞에 다항식이란 말을 뺐어요. 너무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자, 다항식 px를 1차식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PA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그래서 이 위에 쌤이 쓴 이 정리에 의하면은 지금 주어진 p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p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바로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이것도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때도 모두 다 정답이 마이너스 7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더 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1번 문제 풀어봤는데, 2번 문제도 이렇게 풀면은 선생님이 아마 러닝 타임이 거의 영화 길이에 달하는 러닝 타임을 찍을 것 같아서 2번 문제는 그냥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편했어요? 일단 나는 나머지 정리가 제일 편했는데, 혹시나 1번이나 2번이 편했다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취향이 독특한 친구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3번으로 풀 건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그렇죠,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어떤 걸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 값이 몇인가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p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나머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더하기가 아니네요.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자, 이거는 8분의 1이 되죠. 이게 8분의 1인데 앞에 2를 곱함으로써 4분의 1. 이거는 4분의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이므로 계산을 쭉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해서 답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7, 두 번째 답은 우리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이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정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선생님이랑 또 다른 정리를 하나 배웠었죠. 무슨 정리였죠? 그렇죠, 아마 인수 정리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인수 정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진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인수정리의 표현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아마 5반은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닌가? 5반 수업을 했나?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안 했어요. 그 안 했기 때문에 5반 친구들 살짝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게 다항식 px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똑같은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랑 같은 표현 방법이 바로 p 알파, 그러니까 이 1차식을 쌤이 x 빼기 알파를 할게요. p 알파 이건 뭐죠? 그렇죠, 나머지죠. 나머지가 0이란 뜻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나머지가 0이란 거니까 p 알파가 0이란 뜻과 같고, 이 p 알파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px는 x 빼기 알파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누어 떨어져야 하니까 px는 x 빼기 알파를 곱하고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qx를 곱하고, 원래는 여기 나머지 a는 bq 플러스 r 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r이 0이라 했으니까 이 r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p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쌤이 노란색 줄을 쳐놓은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선생님이 인수정리 파트에서 나눠줬던 학습지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주어진 다항식 px가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 뭘로 나누어 떨어져?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qx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변에서 제발 저에게 이것을 대입해주세요 하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몇을 대입하면 깔끔해질까요? 그렇죠,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해보시면 좌변은 8 더하기 4a 더하기 2 더하기 6은 0이라는 어떤 a에 대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꼴이 딱 나오게 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 풀어보면 4a 더하기 16은 0이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인수 정리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4번 문제 보니까 인수분해가 엄청나게 느려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차근차근하게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9g제곱 빼기 4xy 빼기 12yg 더하기 6gx 이것을 인수분해 하라는 건데 한 번에 보이시면은 굉장히 재능이 대단한 친구예요. 일단 나도 안 보여. 그러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인수분해를 할 때는 중학교 때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단련된 친구들은 한 번에 어떻게 되는지 보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는 사실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루트대로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공식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나요? 그치, 아마 본 것 같다고 대답을 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꼴이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아마 이 공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공식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 이게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다라는 이 공식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인수분해. 그러면은 이 밑에 공식과 위의 식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여기서 다른 점은
숫자와 문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호까지 달라. 그럼 이 부호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숫자와 문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고민이죠. 그런데 쌤이 물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공통점을 봐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XY와 YG 이 두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음수로 바뀌니까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문자가 뭔가요? 그렇죠. Y죠. Y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Y가 들어갈 때마다 음수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Y가 그냥 Y가 곱해진 게 아니고 마이너스 Y가 곱해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힌트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앞에 숫자에 대한 힌트는 여기 이 2차식에 대한 계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은 그대로 써지는데 자, 4y 제곱이 있죠. 쌤이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숫자를 보면은 인수분해할 때는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이제는 그 식에서 좀 관련된 거듭제곱꼴로 바꾸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y제곱 앞에 4가 있어. 근데 4는 누구의 제곱이죠? 그렇죠. 2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2의 제곱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 여기서 y를 들고 있으면 다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4를 2의 제곱 말고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4y 제곱을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9는 그렇죠. 3의 제곱이죠. 근데 뭐 g는 뭐 있든 없든 무조건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g는 딱히 부호에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3g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y. 왜냐면 지금 a 대신에 x를 넣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은 거야. 그럼 여기도 2 곱하기 마이너스 2y 곱하기 3g가 될 거고요. 마지막 2 곱하기 3g 곱하기 x가 되므로 위의 식에서 지금 밑에 보니까 a 대신에 x, b 대신에 마이너스 2y, c 대신에 3g를 대입했으니 최종적으로 이것을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2y 더하기 3g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겨우겨우 이렇게 풀었는데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y 더하기 12xy제곱 빼기 8y세제곱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도 공식이 하나 생각나야 해. 어떤 공식? 그렇죠. 이런 거 있었죠. a세제곱 빼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빼기 b세제곱. 이게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식과 왼쪽에 있는 이 검은색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자,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식에서 좀 관련된 숫자로 내가 그거 바꾸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보면은 뭐 x는 딱히 바꿔볼 게 없는 것 같고 여긴 딱히 바꿀 게 없는 것 같아 숫자를. 그리고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12가 있는데 마이너스 6이랑 12 자체는 뭔가 제곱꼴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어디를 보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 8을 보니까 8은 하필이면 또 y 세제곱 앞에 붙어 계시는 거야. 그쵸? 근데 8은 누구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네는 뭐 그대로 다 이렇게 계실 거고요. 제곱이죠. 빼기 2y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저 식은 뭔가 y 대신에 2y가 다 대입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있는 식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y 그리고 3 곱하기 x 곱하기 2y의 제곱 빼기 2y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거는 x 빼기 2y의 세제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A 대신에 x를 넣었고 b 대신에 2y를 넣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x 빼기 2y의 전체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가 아까 조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쌤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11이었던 것 같은데 11x제곱 더하기 1. 혹시 한번 모르니? 맞죠?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볼 건데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뭐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개죠. 쌤이 가르쳐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에 그 a제곱 빼기 b꼴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얘는 지금 뭔가 완전 제곱식꼴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 할 때는 앞 뒤에 거는 웬만하면 고정이고 이 중간에 있는 걸 조정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x 4제곱과 더하기 1이 고정돼 있으므로 이 중간에는 어떤 식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2x 제곱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2x 제곱이 오면은 여기가 빼기 13x 제곱이 오겠죠. 그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방법대로 하면은 앞에 거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3x 제곱으로는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물론 인수분해는 돼요. 인수분해는 되지만 굉장히 여기 막 루트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런 방법을 굳이 추천하진 않고요. 이걸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방법대로 우리가 고치게 되면은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 빼기 9x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위의 식을 그러면 앞에 게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9x제곱이기 때문에 빼기 3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파트를 우리가 A, 요 파트를 B라고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꼴이죠. 이것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중3 때 너무 머나먼 예전인가요? 중3 때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 하나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하나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12인데 자, 이걸 보니까 뭐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통 부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뭐였나요? 그렇죠. 우리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수정리를 쓸 때 이 주어진 식에 어떤 수를 넣어야 0이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넣을 때 막무가내로 막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 했고 그 후보들을 조금 가르쳐주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 후보는 뭐였냐면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서는 3차죠. 3차식의 개수가 1일 때는 무조건 이 상수항의 약수로 나누면 된다. 약수. 상수항의 약수를 우선적으로 대입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수는 우리가 이제 양의 약수뿐만 아니라 음의 약수까지 포함입니다. 음의 약수까지. 자, 예를 들어서 음의 약수가 뭐냐? 12의 약수를 한번 불러보면 12는 1, 2, 3, 4, 6, 12가 12의 흔히 우리가 아는 약수인데 음의 약수는 여기다가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 사실은 하나가 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숫자일 텐데 쌤은 느낌상 지금 1은 무조건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아. 왜냐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날 못 믿겠다면 지금 이거 영상 멈추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2부터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 2를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 주어진 이 식을 쌤이 px라고 하면은 p2는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더하기 12니까 8 빼기 12 빼기 8 더하기 12에서 이거 너무 좋게 0이 나와버렸네. 나도 한 번에 맞추니까 좀 웃기긴 한데, 자 일단은 이 주어진 다항식에 2를 넣었더니 0이 됐어. 이거 인수정리의 그 5가지 표현 방법 중 하나 아닌가요?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px를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하니까 이 qx가 뭔지 알아야 해요. 따라서 일단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니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자 2로 x 빼기 2로 나눠지니까 앞에 2를 넣으면 무조건 나머지가 0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0이 나왔네. 그러면은 지금 이 q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토대로 써보면요, 여기가 x제곱 빼기 x 빼기 6입니다. 자 이대로 두면은 쌤이 칭찬을 해줄까요? 잘했다고? 물론 잘했다고는 하겠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구하신 이 2차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저것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부분이라 내가 더 이상 수업은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4번의 정답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너무 길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인수분해 하는 거는 한 번씩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이 너무 정성껏 풀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5번 한번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 또 항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마저 우리가 다 전개해서 풀게 되면은 그렇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하다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후보를 1, 0, 마이너스 1로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숫자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뭐 지금도 이게 조금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이 날라갑니다. x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날라가고요. 그럼 살아있는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 자 1 대입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3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6은 여기가 1 들어가면서 2 곱하기 3이므로 6c가 됩니다. 따라서 c는 우리가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x에 0을 대입해보면 여기 이거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여기 0을 넣음으로써 마이너스 b, 그리고 0 넣으면서 더하기 2c인데 c가 1이니까 그냥 더하기 2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더하기 2끼리는 이항되면서 사라질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b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b는 2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계산하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수학은 절대 빨리 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래놓고 이제 시험 시간에는 시간 제한을 두긴 하지만 뭐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평소에 공부할 때는 천천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은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게 1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2는 자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요. 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2a는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a를 여기 이항하고 나머지 다 계산하면 4죠. 따라서 a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2이므로 b는 여기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b는 4고 마지막 c는 1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4번보다 5번이 훨씬 빨리 끝나네. 자 6번 문제 풀게요.
주어진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5다. 그때 다항식 p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구하려는 거는 2x 빼기 1, p2x 빼기 1을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만가요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했으면 됐죠. 그러면은 x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하면은 이게 나머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머지가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p 2 곱하기 2 빼기 1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그렇죠. p3이 뭔지 구해야 해. 근데 p3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p3을 구해라고 너무 좋은 힌트를 줬어.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px는 x 더하기 1,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내가 항상 qx를 두는데 왜 qx 두는지 아니? 잡담이긴 한데요. 그 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학은 처음에 하나 딱 정하면은 무조건 알파벳 순으로 가는 거야. 이 다항식이 왜 p인지는 아나요? 이게 아마 영어를 하면은 그 다항식을 영어로 그 p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폴리노미알이라고 해서 내가 영어쌤은 아니어서 스펠링인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제 폴리노미알이라 해서 이렇게 p로 시작하는데 p 다음에 알파벳이 q라서 보통 몫을 이렇게 q라고 둡니다. 아무튼 계속 해봅시다. 자, 이렇게 qx라고 두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뭐였죠? 그렇죠. 3x 빼기 5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3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3을 한 번씩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3을 대입해버리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 중간이 샥 다 날아갑니다. 이 중간에 3 빼기 3 때문에. 그럼 따라서 남은 게 p3은 3 곱하기 3 빼기 5니까 4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도 우리가 풀어봤고요.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px는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 한번 씁시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우리가 px는 x 더하기 1 그리고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쓰고요. 두 번째 px를 x 빼기 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또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q1이란 거를 쓰겠습니다. 몫이 뭔지 몰라. 나머지는 4x 빼기 5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px를 x 더하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또 몫이 뭔지 모르겠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는 건데 여러분 2차로 나왔죠. 2차로 나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해? 그렇지, 나머지는 1차 아니면 상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너무 반사적으로 R 이렇게 두시면 큰일 나요. 상수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으로 둬야 한다라는 거. 왜냐면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아니면 상수니까 이렇게 1차식으로 둬줘야 한다는 거.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진짜 꼭 기억해야 해. 알겠죠? 내가 너희들이랑 수업하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뭐 한번 뭐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밑으로 빼보면 자, 위의 식 먼저 봅시다. 여기 지금 px가 x 더하기 1 곱하기 qx니까 얘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그렇죠 0이 되죠. 이게 0 되면서 이렇게 이걸 언젠간 쓸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뭐 제곱으로 나눴다고는 하지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p2는 여기 중간에 다 날아가면서 4, 2, 8 빼기 5에서 p2는 3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지금 제발 나를 대입해주세요 하면서 어떤 두 명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p-1은 쭉 다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p2는 쭉 날아가면서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 이 값들은 이 주어진 이 두 개의 값은
그렇죠. 위에서 우리가 아까 보였잖아. 내가 언젠간 쓰겠다 했잖아. 그래서 이 값을 대신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고 2a 더하기 b는 3이므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나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a는 1, b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뭐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1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뭔가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a는 1, b는 1 써놓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답이 아니야 얘들아. 뭐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치, 나눴을 때 나머지 궁금해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뭘로 뒀어? 나머지를 ax 더하기 b로 뒀으니 여기다가 마지막까지 대입을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x가 아니고 a의 1, b의 1 대입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x 더하기 1이 정답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8번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문제인데 이건 뭐 곱셈 공식에서 본 것 같지도 않아. 뭐 초면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익숙한 것 아니지만 공통적인 게 몇 개 보여. 자, 뭐가 보이냐? 여기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으니 내가 이걸 좀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뭐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 t 빼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t 빼기 11인데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빼기 2t 빼기 11인데 이대로 두시면은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까지 해봅시다.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7인데 어이구 이것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t 빼기 7 그리고 t 더하기 1 하면은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여기까지 두면은 얘가 이제 바로 끓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치환을 했으면 마지막엔 항상 돌려줘야 해요. 그럼 이 t를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하는데 t 대신에 다시 이 위에 있던 이 부분을 대입을 해줘야겠죠. 대입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7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이것도 이제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인수분해는 끝까지 되는지 봐야 해. 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뵈신 분이야. 그쵸? 어디서 뵀어요? 무슨 제곱식? 그래,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7이라고 둘 수 있는데 자, 인수분해 하니까 문제를 이제 다시 읽어봐. 인수분해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px 구하래. 그럼 지금 이게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px 꼴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px가 누구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두 개는 뭐 서로 짝을 지어갖고 얘네가 이렇게 일치돼야겠죠. 따라서 p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이 정답이 되겠구나. 7이 아니죠. 7인데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우리 어느덧 끝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힘냅시다.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이 타임스탬프를 찍어주니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는데 나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단 말이야. 자, 일단은 끝나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자, 봅시다. 다항식 px를 2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무슨 정리 생각해야 해? 그래, 인수 정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걸 통해서 a 값 구하고 다항식 px를 인수분해하라라는 문제야. 그러면은 2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이 px는 항상 2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몫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굴 대입했을 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b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가 0이란 뜻인데 어이구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3이 a가 되는데, 보시면은 자, 얘랑 계산하면은 2분의 6이므로 3이 되고, 3 빼기 1 해서 이거는 2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이게 0이라는 거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2죠. 두 번째가 뭐냐? 이걸 구하고 인수분해를 하래. 근데 잘 봐봐 얘들아.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일단 구했으니까 두시고, px가 얘를 통해서 2x 더하기 1을 통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또 무슨 뜻이 되나요? px가 2x 더하기 1을 뭘로 가진다? 그치,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눠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로 가지니까 우리 그 마지막 방법 있었잖아요.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 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게도 지금 답을 하나 알려준 거야. 그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라고. 그러면 자, 4 뭔가요? 마이너스 4네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2였죠. 이것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번 조립제법 해보라는 뜻인데, 잘 봐봐. 그러면 4 내려오고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마이너스 6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3 올라가고 마이너스 4 내려가고 2 올라가면서 0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수로 조립제법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었어. 이거는 사실 주어진 다항식을 2x 더하기 1로 나눈 게 아니고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니까 그럼 몫은 4x제곱 빼기 6x 빼기 4인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린 2x 더하기 1로 나눈 걸 원해. 그래서 이 앞에 식에다가 2를 더 곱해주게 되면은 2x 더하기 1이 나오는데, 그냥 곱해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2를 어디서 떼올까 생각해보니 여기서 2를 하나씩 떼우면 되겠네. 그래서 2x 제곱 빼기 3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1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습은 많이 못 해봤지만 이것도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1, 2, 1 해서 마이너스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2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px를 인수분해하면 2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x 빼기 2가 되겠더라라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갑작스럽게 인수분해 해버렸는데 얘는 진짜 중3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거 많이 있는 그 학습지는 아니고 문제집을 복사해 줄 테니까 이걸 풀면서 꼭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a는 마이너스 2고요. px를 인수분해하면 2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봅시다. 이 문제는 정말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가 재밌다 하면은 다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왜 재밌는 문제냐? 자, 생각을 해보면 푸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을 지금 딱 그것만 설명하고 끝이 될 거야.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뭐 마땅히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1을 대입하고 싶게 생기긴 했어. 왜냐면 전부 다 x 빼기 1이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하면 근데 다 사라지면서 0이 뭔지만 나오게 되고 그 뒤로는 내가 뭔가를 모르겠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다 전개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다 전개를 해서 개수를 열심히 비교해가지고 진짜 A1, A3, A5, A7 구해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내가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근성을 칭찬합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아니지, 그렇게 푸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풀면 더 좋겠느냐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식들은 어쨌든
뭐 어떤 식들을 전개하기 전에 x 빼기 1로 묶여져 있는 모습인데 x에다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1을 대입하고 싶게 생겨서 1을 한번 대입해보면 좌변은 1 빼기 2 더하기 1은 a0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1 계산해보면 이거 0이에요. 그래서 a의 a0은 0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1357 하필 또 홀수 더한 거만 구해야 해. 이런 건 어떻게 가냐라는 건데, 자 이걸 봅시다.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x 빼기 1들, 얘네가 만약에 다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1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x 8승이라고 안 쓸게요. 자 1이 돼버리면은 a 제로 더하기 a1에 원래 x 빼기 1인데 여기 곱하기 1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a2 곱하기 원래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지만 1의 제곱이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a8에 x 빼기 1의 8제곱이지만 1의 8제곱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결국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8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0부터 a8까지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거야. 저 뒤에가 1이 된다면. 여기서 뭔가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내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에 누구를 대입해야 하나요? 그렇죠.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저게 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를 대입해볼게. 2를 대입하면은 내가 우변부터 쓸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게 다 1이 됨으로써 여기 있는 태블릿 이게 너무 좋아. 한 번도 안 써도 돼. 이렇게 복제해서 그냥 바로 붙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a0 a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a1, a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또 a2. 이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x에 2 넣었으니까 2의 8승 빼기 2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의 5승 더하기 1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홀수만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바라보면 좋느냐? 뭔가 짝수만 빼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셔야 하냐?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x 빼기 1이라는 이 식들을 우리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까지 고려해서 봐야 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차수까지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제 차수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잘 봐봐. 만약에 a1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돼요. 근데 a2 뒤에 붙어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이더라도 그렇죠, 그냥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8 뒤에 있는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어도 이거는 차수가 8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한번 써보자면 a0 더하기 a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a8 곱하기 마이너스 1의 8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는 계산해보면 a0 그대로 계시고 a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기 a1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a2, 물론 3까지 해봅시다. 4도 해보시고 이렇게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7에서도 빼기고 8에서는 또 더하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뒤에 있는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특징이 지금 어때요? 보니까 그렇죠. 이 홀수에만 음수가 박혀있죠.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셔야 해. 자 그러면은 홀수에만 음수가 박혀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럼 과연 x 빼기 1을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선 x에 누굴 대입해야 하나요? 그렇죠. 0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쌤이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왼쪽에 좌변에 있는 식에 여기다가 0 넣고 0 넣으니까 좌변은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나오겠죠.
이게 현대 기술이 좋다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이 식은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더하게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요식은 홀수는 전부 다 음수가 붙어 있는데 짝수는 전부 다 양수가 붙어 있죠. 그럼 이 두 식을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면은 홀수만 남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를 더하게 되면 A0, A2, A4, A6, A8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두 식을 그렇죠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빼게 되면 홀수만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0, A1, A2 어디까지? A8까지 이거를 빼게 되면은 A0, A1, A2 내가 좀 생략할게요. 뒤에는 이렇게 빼게 되면 결국 남는 게 계산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3 더하기 2 곱하기 A5 더하기 2 곱하기 A7이 되는데 맞죠? 이것을 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빼면 1만 사라지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의 8제곱 빼기 2의 5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인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식에서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나눠주면은 이게 2의 7승 빼기 2의 4승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이걸 그대로 두시면 내가 틀렸다고 할 거야. 계산해 주셔야 해. 2의 7승 정도까지는 계산하셔야 해요. 2의 7승이 128이기 때문에 그리고 빼기 2의 4승 16해서 답이 1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수를 대입함으로써 다 더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뿔마가 반복하면서 더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짝수의 합, 홀수의 합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중다론 점검하기는 여기까지 풀겠습니다.